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김효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바로 KB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하면 ATM을 어디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은행은요, 국내 최다 ATM을 갖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븐일레븐이나 GS25에 있는 그 ATM에서 무료로 출금이 가능하죠. 그래서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제휴되어 있는 ATM이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국민은행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물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만든 게 국민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통장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ATM기 얘기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7,98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 편의점 빼고요. 빼고요. 편의점 거 빼고 말 그대로 국민은행에서 KB 국민은행 운영하고 있는 거. 근데 사실 이게 놀랄 게 아니라 줄이고 있어요. 말 그대로 15년만 해도 9,000대였습니다. 9,000대. 네.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ATM기를 좀 줄이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무인 점포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ATM기는요. 사실 뭐 은행권 준비하신 분들은 아셔야 되죠. ATM기는 주는 추세다. 이유는 바로 그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줄고 있는 추세고 일단은 뭐 아까 통장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뭐 과거에는 그 한국주택은행이 주택청약통장을 사실 발급하거나 관리했었잖아요. 저도 아직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 손잡고 통장 만들었던 그때는 주택은행이었어요, 진짜. 맞아요. 너무 나이가 나오나? 저도 어려운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주택은행에서 이제 하나쯤 통장을 만들었고 만약에 뭐 당첨이 된다면 당연히 뭐 대출금 갚느라고 또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뭐 대학생 그 학생증 체크카드 그래서 놀이 체크카드가 있기 때문에 또 대학생들에게 또 익숙할 것 같고요. 또한 군대에서도요 어떤 게냐면 KB 나라사랑 우대 통장도 있기 때문에 뭐 군대 가셨던 분들은 또 한 번쯤은 그 KB 국민은행 통장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때는 신한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한테는 농협. 예, 군번이 조금. 이렇게 나이를 직감할 수 있네요. 네, 저도 국민은행 통장 이거 사용하는데 진짜 편할 때가 요새는 진짜 인터넷 뱅킹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민은행의 인터넷 뱅킹은요.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인스톨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공인인증서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을 인스톨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브라우저 인증서로 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인스톨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KB 국민은행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KB 국민은행은요. 우리가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2001년 11월에 이제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은행이죠. 근데 국민은행은 63년도에 서민금융권 이제는 활성화를 모토로 해서 만들어진 사실 그 전담 국채은행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한국주택은행은요. 말 그대로 딱 이름에서 써있지 서민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이고요. 이게 처음에 한국주택금고라는 이름으로 해서 69년도에 드디어 한국주택은행으로 이제 개편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국민은행과 합병이 돼서 KB 국민은행 현재 부르고 있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두 은행이 통합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시중은행이 탄생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KB 국민은행은요, 통합된 뒤에도 한동안 주택 관련 상품을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주택기금 취급권이 다른 은행들한테 넘어가게 됐고요. 국민은행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던 주택가격지수, 이것도
2012년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중은행 사이에서 순위나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규모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19조 정도가 2017년도 나왔고요. 우리가 18년도니까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점포 수는 한 1,000개 지점 돼 있습니다. 1,074지점 이렇게 돼 있고 영업이익 한 2조 6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한 2조 1천억 원 정도가 나왔고 규모로 본다면 연봉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한 7천에서 1억 원 정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다들 은행권 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포인트지 않나. 그러면 은행의 규모를 보려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 예수금과 당연히 원화 대출금을 보셔야 되겠죠. 예수금은 말 그대로 은행에 있는 자산의 금액들, 그다음에는 뭐 CD라든지 표지 어음이라든지 RP 같은 이런 걸 통합 적어서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금과 이제 대출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해줬나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사실 은행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자료를 반기 보고서를 통합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은행 반기서보를 통합했는데 역시 1위가 국민은행이다. 이게 무려 예수금이 원화 예수금이 248조입니다. 억 원이 아니라 280조입니다. 그러니까 총합해서 정보되면 2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똑같아요. 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수금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원화 대출금을 좀 봤습니다. 종합해봤더니 국민은행이 또 이것도 1위입니다. 243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3조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전체의 한 19.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금도 많고 대출금도 많다는 얘기는 은행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위의 은행은 KB국민은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금과 대출금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비교를 많이들 해요. 사실 시중에서는 또 취준생 아마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KB국민은행이냐 신한은행이냐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실 텐데 국민은행이 월등합니다. 월등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영업 실적을 봤어요. 단기 순이익을 봤는데요. 16년도하고 17년도에 무려 대비율이 한 96% 점핑을 했습니다. 17년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영업력이 굉장히 KB국민은행이 활성화됐고 조직력이 굉장히 살아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기업이구나 해서 규모를 보면은 한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요약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요약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요. 사실 KB국민은행 은행권 준비하신 분들 아마 뭐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이미 뭐 은행권마다 뭐 말 그대로 분석을 다 해놓으셨을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KB국민은행에 여러분께 체크하지 못했던 어떤 특장점이라든지 단점만 제가 좀 기업 설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KB국민은행의 장점은요. 첫 번째로 국내 최대의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요. 두 번째로는 정교화된 CRM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중심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다. 세 번째로 그 영업력을 통해서 자산 규모, 총수신, 원화대출, 투자신탁, 방카수랑스에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KB손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KB증권이 있죠. 인수를 해서 KB증권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금융권과의 편입을 통해서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는 게 이게 사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보험과 증권, 은행 이렇게 막 3종이 물려있기 때문에 사실 각 회사마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열사 간의 협업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이자 수입의 감소라는 부분.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KB국민의 단점은요. 꼭 KB국민은행의 단점도 되지만 일반 시중은행의 현재의 어떤 단점도 될 수 있거든요. 리스크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자 수익 감소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이자 수수료의 감소도 있습니다. 사실 은행, 시중은행의 최대 수입은 아시겠지만 이자 수익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대대적으로 은행 수수료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죠. 말 그대로 정말로 엄청나게 순이익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회에 환원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대출은 이자를 많이 해주는, 뭐 세게 갖고 가고, 워낙 말 그대로 예수 같은 경우는 저축하는 돈은 이자 조금 주고, 뭐 이런 비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이자 수수료에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대선 충당금 증가의 위협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말 그대로 기업이 말 그대로 망하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빚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제는 대손충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손충당금을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을. 이게 대손충당금인데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책점도 있겠죠. 그래서 KB국민은행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비용 절감으로 좀 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그러니까 점포수를 좀 줄이고요. 말 그대로 인건비 좀 줄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위기를 타개하려는 모습들이 보일 수가 좀 눈에 보이고 자산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뭐 어느 시중은행이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 건전성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국민은행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이는 게 항아리형 인력 구조가 조금 눈에 띈다라는 게 실제 사업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이제 조금 탈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은 없어요. 신입사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중간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겠고 영업 채널을 다양화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업무 프로세스들을 개선해서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 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KB국민은행이 하고 있는 지금 대책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KB국민은행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B국민은행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주특기로 동남아 공략. 국민은행, 미얀마 주택금융시장 잡아라. 미얀마 쪽, 동남아 쪽 진출을 앞두고 있나 보네요. 네. 주특기가 뭔지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주특기가 뭐길래 그걸 또 이용하려고 그런지 주특기가 어떻게? 네, 주특기, 바로 주택금융이죠.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주택은행 시절부터 축적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미얀마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건데요. 현재 미얀마 시장은 지금 170여 개의 기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곳에서 과거의 어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KB국민은행이 미얀마를 공략하고 나선 이유가 궁금한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미얀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미얀마. 미얀마. 네. 미얀마는요, 전통적으로 보석이 잘 나오는 나라입니다. 네, 세계적인 어떤 보석이라는 광물이 그냥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다음에 최대의 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나라 중에서 굉장히 콧대가 센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굶어 죽지 않는 나라입니다. 미얀마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지하 광물도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투자가 안 됐을까를 보면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지 기업이나 소비자의 직접 대출을 외국 기업이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자국은행의 자본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냐면 현재 1위의 그 미얀마의 은행이 자본금이 2억 달러밖에 안 되고 2위 은행이 1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죠. 세 번째로는 환율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이자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럼 뭐 글로벌 투자 자금이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쏠립니다. 그럼 미얀마 같이 이렇게 자국의 금융권이 취약한 나라는 돈이 확 쓸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미얀마의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환율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우리 글로벌 은행들이 미얀마 들어가려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솔직히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KB국민은행이 말 그대로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주택금융시장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얀마가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부동산의 수요, 개발 이게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진 금융
은행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얀마 정부가 딱 봤을 때에 문화적인 동질감도 있고 아시아라는 그다음에 굉장히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미얀마 건설부와 미얀마 주택건설은행은요. 미얀마 주택금융시장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흥을 위한 국민은행과 KB국민은행과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건설에 대한 노하우, 어떤 건설 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은 굉장히 닫혀 있지만 KB국민이 그것을 뚫어내고 진출했다는 것이 뭐 규모를 떠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떠나서 굉장히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이 그런 일을 지금 미얀마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국민은행이 미얀마 외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영역을 늘려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캄보디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캄보디아의 KB국민은행이 모두 6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신규 영업점 2개를 또 추가로 열었다고 하고요. 지난해에는 디지털 뱅킹 서비스인 리브 KB 캄보디아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진출 속도가 더딘 인도네시아도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현지 은행과 손을 잡고 시장 확대에 계속해서 힘을 좀 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8년에 인도네시아 메이뱅크 지분 매각 이후에 10년 만에 최근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과 신주 인수 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하네요. 네. 자, 과연 KB국민은행이 동남아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진화하는 뱅킹 서비스. 네, 진화하는 뱅킹 서비스. 네.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국민은행의 대표 뱅킹 서비스는요. 지난 2010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죠. KB 스타뱅킹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앱인데요. 로그인만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복잡한 인증 절차 필요 없는 뱅킹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첫 부동산 금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KB 부동산 리브온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리브 똑똑도 있거든요. 이건 은행권 최초로 목소리 인증 서비스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과 대화하듯 그런 채팅을 통한 은행 거래가 가능한 대화형 뱅킹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뱅킹 서비스가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진화를 할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우리가 초반에 KB국민은행 뭐 특징 얘기하면 ATM기가 많다 그러겠잖아요. 이것을 업그레이드한 지능형 자동화 기기인 STM, 스마트 텔러 머신이 있거든요. 지난 6월부터요. 강남역,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종합금융센터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이렇게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요. 아시겠지만은 어플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젊은이들은 많이 활용하는데 네. 점포가 없어지면 가장 큰 취약계층은 역시 장년층이거든요. 모바일 잘 못 다루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점포가 하나둘씩 사라지면 영업점이 사라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장년층인데 이런 것을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동형 부스, 이동형 어떤 금융 서비스를 KB국민이 개발하면서 이런 취약계층까지도 포용하려는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머리를 굉장히 잘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KB 스타뱅킹이 계속적인 진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뭐냐면요. 앱 하면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KB 스타뱅킹 저도 쓰고 있는데 KB국민의 앱을 쓰고 있는데 로딩 속도를요. 10초에서 4초로 이제 단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체류율을 좀 높이겠다.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빨리 만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UX, UI를 개선시켜서 조금 더 고객 친화적으로 어플을 또 디자인을 바꿨거든요. KB국민은행이 어플에서도 KB 스타뱅킹에서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소실적에 저희 이모부님께서 주택은행 지점장까지 하셨었고 되게 자랑스러워지는 네, 그런 순간인데요. 그런데 듣자니 국민은행이 이제는 손바닥에 있는 정맥으로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름하여
손쉬운 뱅킹 서비스까지 도입한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네. 손바닥 정맥만으로 가능한가요? 사실입니다. 손바닥 정맥은요, 손바닥 표피 아래에 있는 핏줄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사람마다 고유한 혈관의 모양이 있고 또 위조가 어렵고요. 정맥이 복잡하게 이렇게 막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이나 홍채 인식 이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정확도나 보안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진화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뱅킹 서비스, 그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김효선 기자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을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고객이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찾아가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갈까요? 글쎄요. 네. 우리에게는 SNS가 있잖아요. 바로 SNS를 통해서 고객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 랭킹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은행권 SNS 전쟁, NH농협은행, SNS 팔로워는 우리가, 신한은행, 이생 마케팅, KB국민은행, BTS로 유튜브 공략, KEB 하나은행, 상품 홍보에 열심입니다. 보셨다시피 느낌이 올 겁니다. 은행권 중에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곳 어디일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NH농협은행? 그렇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이 네. 결과를 보고. NH농협은행이 지금 134만 5천 명으로 이 정도면 셀럽인데요. 네. 월드스타예요? 네, 월드 클래스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협찬품 들어가겠네요. 이거 엄청난데요? 농협은행은요, 주로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카드 뉴스나 동영상 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농협은행은 경품으로 농산물을 제공하거나 농촌 체험 활동 등 농촌 관련 마케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시중 은행들이 SNS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SNS를 가장 누가 많이 사용하느냐, 바로 그 젊은 타겟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수요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나 SNS를 자주 사용하는 이런 젊은 층에게 공략함으로써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어떤 중심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 쪽에 계속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방탄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예인을 쓴다. 얼마나 광고비를 썼을까요? 그러게요. 그 광고비 좀 이쪽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젊은 층을 타겟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SNS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KB국민은행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KB국민은행 더 K 프로젝트 본격 가동. 더 K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국민은행의 K 같기는 한데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KB국민은행이 마케팅 채널과 글로벌 플랫폼 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사업이다라고 보겠는데요. KB국민은행은 인터넷 뱅킹 고도화를 비롯해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IT 사업을 연이어 발주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핵심 IT 전략 방향으로 설정된 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권평론가님의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네, 더 K 프로젝트는요, KB국민은행이 이제 차세대 시스템 사업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기존 메인프레임을 교체하는 계정계 중심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지금 시급한 혁신이 뭐냐면 이제 IT의 혁신, 그다음에 글로벌 어떤 말 그대로 글로벌화에 맞게 UX, UI를 바꿔주는 어떤 그런 어플의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계정계 투자가 아니라 이런 정보계 투자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업을 우리가 더 K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분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해진 이름은 KB국민은행에서 붙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통용되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는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슈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거를 보면 또 느낀 점은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IT 기술에 대한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읽게 되는 것이죠, 사실. 네, 확실히 말씀하셨듯이 이런 디지털 부분이 강화되면은 IT 인력도 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요, 자체 IT 인력을 현재 550명에서 80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35에서 40% 정도 늘어나는 규모인데요. 앞으로 자체 IT 개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IT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IT 전략으로 설정했다는 게 국민은행 측의 설명인데요. 사실 실제로 이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라 IT 회사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체 IT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인 만큼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국내 은행권이 IT 인재 육성에 어떻게 발맞춰 나갈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KB국민은행 일반 영업직 지원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간략히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독서, 스케이트 타기입니다. 전공은 H대학교에서 D대학교로 편입을 해서 사학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학점은 3.75점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한국사 자격증 1급을 보유하고 있고요. 언어는 토익이 740점입니다. 대내 활동으로는요, 취업 동아리에서 기획부장을 담당한 경험이 있고요. 근무 경험으로는 스타벅스에서 1년 동안 바리스타 직급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지원자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이력을 가진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의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 영업직이잖아요. 이거 영업직은 영업 마인드하고 관련된 경력이 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바리스타 직급은 사실 조금 영업직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뭐 껴 맞춘다면은 바리스타 직급으로 해서 스타벅스에서 실제적으로 좀 고객과 만났던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어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